자, 일단 투스텝 21번부터네요. 21번이 뭐야? 그래요. 봅시다. 자,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었다고 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요 녀석 지난 시간에 힌트 정도는 주고 끝났던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대칭축이 얼마입니다. 대칭축이 1입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만족하는 게 3이래. 그러니까 x축을 지나는 점 중에 하나, 요 점이 지금 현재 뭐야? 3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현재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이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정보를 줬냐면 a부터 a 더하기 2까지에서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얼마래요? 0입니다 라고 줬어요. 됐어? 그럼 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인데 일단은 봐봐. x의 범위가 지금처럼 얘들아 a에서 a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뭐 2-a부터 2 플러스 a까지 이런 식으로 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형태들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 그럼 여기는 이 케이스는 나한테 뭘 주고 있는 거니?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구간의 길이가 그 구간의 길이가 몇이에요? 2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이만큼을 기준으로 이쪽이 a고 이쪽이 a 더하기 2니까 요렇게 살펴봐 주세요. 요렇게 살펴봐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얘는 구간의 길이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이 정보는 나한테 뭘 주고 있을까? 여기는 얘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2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 2 더하기 a 2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뭘 주고 있는 거야? 거기는 걔 중심을 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구간에 가장 중요한 중점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A가 커질수록 점점 구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A가 작아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한테 준 정보는 뭐야? 구간의 길이가 2짜리로 관찰해 주세요. 이만큼을 2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으니까 이만큼이 2야.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려면 x축을 기준으로 올라간 것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뭐해지는? 같아지는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얘가 a이고 얘가 a 더하기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그런 구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또 한 요 정도 잘라가지고 요 정도 잘라가지고 여기는 얘가 똑같은 값을 갖겠네. 그러니까 a 더하기 2 여기는 얘가 a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의 구간의 A 값들의 합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는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얘들아? 그냥 단순하죠.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와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A 더하기 2를 넣었을 때 합이 얼마가 되면 좋겠어? 그냥 0이 되면 좋겠어.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fx에 대한 식은 내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봐봐, 얘들아. 여기서 지금 2 차이 나고 있지? 여기서 2 차이 나고 있지? 이게 몇 차이 나겠어? 4 차이 나겠네. 맞아요? 최고차에서 1이라고 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야 라고도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여긴 얘가 3이었으니까 여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fx에 대한 식은 내가 절편형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3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표준형으로 생각한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은 다음에 0이다 라고 하면은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오겠어?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그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곱이 궁금합니다. 두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25번 가보자. 25번. 그래요. 얘는 뭔가요? 그림과 같이 일직선으로 놓인 도로 앞에 세 변의 길이가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공원이 있대요. 저 위에 번호 다 지워버렸네? 25, 26, 27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뒤에 쭈르륵 다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좀 확대해서 볼까?
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x, 꽃밭 x를 만들고 싶은데 요 넓이의 최대값이 150일 때 둘레길이를 구해주세요. 공원의 둘레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우리한테 뭘 줬냐면 여기는 요 길이의 비를 줬잖아.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3대, 여기는 요 길이가 4대,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뭐가 된다? 5가 된다. 지금 이렇게 준 건데 실제로 지금 주어져 있는 삼각형 중에서 요 삼각형이라든지 여기는 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네. 아, 네. 됐어? 다시. 여기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앉으면 돼. 여기는 얘네들도 여전히 3대 4대 5, 그 다음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라는 그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야? 여기는 꽃밭 X의 넓이의 최대값. 요거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 길이와 누구의 길이? 이 길이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요 길이와 요 길이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됐나요? 그럼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뭘 해달라는 소리니 여기는 얘 넓이의 최대값이 얘가 됐을 때의 상황이니까 얘랑 얘를 내가 한 문자로 생각해 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봅시다. 보자.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어떻게 생각할까? 얘를 3K라고 바라보고 얘들아 4K라고 바라보고 얘를 5K라고 이렇게 바라봤어. 됐어?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이 길이를 여기는 이 길이를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하자. 차라리 얘를 3X, 얘를 4X, 얘를 5X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보자. 괜찮나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니 얘들아? 요 길이가 3K-5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괜찮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이라 이제 다시 얘는 4X로 확정이 된 거고 이제 이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지금 3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3분의 5배의 3K-5X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4X에다가 뭐 한 거야? 3분의 5 3K-5X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결과 요 녀석의 뭐가? 최대값이 뭐라는 소리니? 얘가 150입니다 라는 이런 정보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때? 결국 여기는 얘를 내가 딴 거 다 떼놓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얘 최고차의 개수는 이거 여기까지 양수인데 얘 음수가 있으니까 얘는 현재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편 하나가 0이었고요. 절편 하나가 뭐였어? 얘가 0 되려면은 5분의 3K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거 얘는 10분의 3K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얼마다? 150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풀어주세요라는 뜻이거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10분의 3K, 10분의 3K를 다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걔가 150이 됩니다라는 정보를 이용하면 당연히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K값이 구해진다면 나는 여기는 이 녀석의 길이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공원의 둘레의 길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다. 해석되죠? 오케이?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질문은 뭐야? 요 녀석 보자. 27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두 개가 있는데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각각 P랑 Q라고 하고 X는 K와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R과 S라고 합시다. 넓이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을 때 8M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봐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축 그리지 마세요. Y축 그리지 마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 이유가 뭘까? 잘 봐봐, 얘들아. 저기 저렇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저 그래프가 있잖아. X축과 Y축을 다 떼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때? 이게 다야. 그렇지 않니? 되게 심플해지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 내가 X는 K를 딱 잡았다는 소리잖아. X는 K 이렇게 딱 잡았다는 소리잖아. 됐어? 그러면 지금 내가 관찰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해서 요렇게 생긴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어때? 편하죠.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이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잖아. 그지? 이거 두 개 같은 거니까. x값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돼요, 얘들아?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얘는 위에 거에다가 함수를 k를 집어넣은 함수값이고 아래 거에다 k를 집어넣은 함수값 두 개를 뺀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얘에다가 k를 집어넣은 거 빼기 얘에다 k를 집어넣은 k에 대한 몇 차식이 되겠니? 2차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그럼 여기는 얘 높이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는 요 점이 지금 얘랑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은 0이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얘는 1과 뭐가 된다? 4가 된다. 얘가 1과 4가 돼. 그럼 실제로 얘들아 이 길이는 k-1이고 이 길이는 4-k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길이를 잠깐 L이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뭐가 돼? k-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넓이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에다가 L에다가 4-k가 될 게 분명하잖아. 됐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건데 여기서 2분의 1L, 2분의 1L이 똑같이 돼 있고 얘랑 합쳐주면 되니까 합쳐줬더니 얼마 됐어? 3이 됐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 뭐가 됩니다? L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일일이 또 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먼저 보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나는 아까 했듯이 여기다 K 있는 거에서 여기다 K 있는 걸 두 개 뺀 거를 L이라고 했으니까 K에 대한 2차식으로서 여기는 이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구해주세요라고 한 거니까 그지? 2차 함수로 나올 게 분명하고 또 마찬가지 대칭축 찾아서 최대값 구하면 끝난다. 이런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야. 해석까지 되면 식은 당연하게 편안하게 풀리는 거.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보자. 마지막 문제 뭐야? 보자. 그림은 2차 함수 제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을 나타낸 거래.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위에 한 점 a에서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뭐라고 했어? 얘가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다시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을 B라고 한다고? 오케이, 다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두 개만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줄 거야. 오케이? 요 A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었나 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을 현재 B라고 하겠대. 여기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이고 그림을 또 하필이면 이렇게 그려놨네. 다시 얘를 한 요쯤에 잡자. 요쯤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는 요 점을 B라고 한 거고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다시 얘가 만나는 점, 요 점을 다시 C라고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A를 지나고 C를 지나고 또 Y축과 평행한 직선 여기서 다시 한번 뭘 하고 있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뭐야? 잠깐만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A를 지나고 여기는 얘를 지금 현재 D라고 잡았다. 이런 느낌이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에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을까? 흐름만 딱 보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 거면 당연히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가 나올 게 분명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t라고 잡아놓고 여기는 얘를 t라고 잡아놓고 여기는 함수값에서 이 함수값을 뺀 거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게 분명합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대칭축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얘 대칭축이 얼마야? 지금 보니까 뭐야 또 2분의 11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럼 여기에서 얘를 뺀 결과가 이 길이일 테니까 그거의 2배를 해준 게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 길이가 될 거고 그럼 얘 길이 더하기 얘 길이의 2배를 한 게 둘레의 길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최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는 요 길이 자체는 길어지잖아. 그치? 그럼 얘가 A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요 대칭축의 오른쪽에 여기에 위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게 분명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둘레의 길이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준다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대칭축의 어디 쪽에? 오른쪽에 여기에 A가 있고 요렇게 돼서 여기 있는 얘가 B였고 요렇게 돼서 여기 있는 얘가 C였고 다시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을 내가 D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몇 배를 해서 합을 해서 두 배를 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될 테니까 걔를 가지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이제 T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T의 범위는 일단은 2분의 11보다는 커져야 돼. 그렇죠? 대칭축이 2분의 1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가 만나는 그 점의 좌표가 지금 10이었으니까 얘는 T가 10보단 작아야 돼. 일단 이렇게 T의 범위가 확정이 될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지금 저 함수, 그러니까 F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에서 지금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을 뺀 결과가 될 거고요. 그렇지? 거기다가 얘가 다시 뭐라고? T라고. 얘가 2분의 11이었으니까 이제는 이 길이가 T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분의 11이 될 거야. 그러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11에 몇 배를 해준? 두 배를 해준 게 요 길이가 될 테니까 이거 전체에 몇 배를 해준 게? 두 배를 해준 게 드디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얘가 지금 2차식이었잖아. 그렇죠? 2차식이었으니까 여기는 전체 식은 당연히 T에 대한 2차식이 될 게 분명하고 T의 범위도 주어져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뭐라는 소리야?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딱 했어. 그 해석을 해서 거기 있는 걔에 대한 식을 만들어냈어. 그 다음 그 식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그 식을 가지고 최대치수를 다시 한번 구할 거야 라는 그 흐름, 패턴 있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거에서 식을 만들어내기 과정까지가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뒤에 계산은 너무나 쉬운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해석해 주려는 그런 시도를 자꾸만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되면 다시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계산은 개인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레벨 3로 한번 가볼게요. 레벨 3. 질문 번호 불러주세요. 몇 번? 1번.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은 뭔가? 자,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교점을 얘라고 했을 때 OP 곱하기 OQ가 17이 됐을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일단 상황을 먼저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는 요 점이 현재 P였고 여기는 요 점이 현재 Q였고 여기는 얘가 현재 뭐였어? 5였잖아.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의 값이 17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이 길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느 길이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요 길이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다시 얘가 0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얘 교점들이잖아. 그 교점을 알파, 교점을 베타라고 가정을 하면 괜찮아요? 교점 하나를 알파, 교점 하나를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야? 여기는 요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니? 베타죠.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어? A였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A 알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A 베타가 됩니다. 되나요? 다시 잘 봐봐.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뭐였어? A였다라는 뜻은 기울기가 A였다는 뜻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관계가 몇 배 차이 납니다? A배 차이 납니다 라는 뜻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길이가 L이었고요.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AL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요 길이에 대한 생각은 A배, 다시 L배의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알파였다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베타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 길이들을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결과잖아.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a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뜻이잖아. 걔가 현재 얼마란 소리야? 얘가 17이란 소리지. 그런데 알파 베타는 얼마니 얘들아? 얘는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ax를 연립한 결과가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0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 거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겠지 뭐.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이 된다고. 결국은 a제곱 더하기 1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17이 되게 해주세요. 양수 a 값을 구해주세요. a 값은 4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이제 계산량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그래프 그릴 때 제발 x축, y축 그리지 말고. 알겠죠? 보기 힘들어 진짜로. 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 해석 자체가. 됐습니다. 넘어가고. 자, 2번 가보자. 2번. 얘는 뭐라고 줬나? 최고차의 개수가 3이랑 2인 2차 함수 fx와 gx랑 hx는 또 직선이라고 줬네. 그랬을 때 fx랑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는 좌표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랑 h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의 합이 2랑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대. 그랬을 때 뭘 구해주세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 뭔 소리야? 되게 어렵네, 그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3짜리가 하나 있어. 이렇게. y는 fx 하나 있고요. 됐죠? 그다음 최고차의 개수가 2짜리가 있으니까 얘보단 좀 더 어떻게? 넙대대하게. 대충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좀 과장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 더 넙대대한 느낌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요 점의 x좌표를 지금 현재 이렇게 알파예요. 이렇게 베타예요. 이렇게 준 거야. 됐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정보를 준 게 뭐였어? 이번에는 gx라는 애랑 hx는 접한데 근데 그 점의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래. 뭔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이라는 건 여기는 얘의 딱 절반 지점 여기잖아. 그지? 여기는 요 점을 딱 지나면서 얘랑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는 요 함수가 y는 뭐가 된다? hx가 된다. 여기는 다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뭘 줬니?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게 뭐였어? 여기는 요거랑 요거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됐어? 야, 되게 어렵네요. 그죠?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자. 봐봐.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3개 그려져 있어요. 3개 그려져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봐. 됐어? 우리는 막 이제 식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거든, 얘들아. 식을 막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일단 봐봐. 여기서 얘랑 얘의 교점들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 나한테 뭘 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준 거랑 똑같은데. 맞아요? 됐어? 근데 얘는 이제 봐봐. fx-gx는 0의 근을 준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2차 함수가 될 게 분명하죠. 2차 함수 빼기 2차 함수. 2차식 빼기 2차식이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0이 된다는 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줬다는 소리거든. 2차 방정식의 관점 3가지 중에 마지막 거 뭐였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fx-gx라고 하는 녀석이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 식 자체를. 이해되니? 그런데 얘는 분명히 최고차의 개수가 3짜리라고 했고 최고차의 개수가 2짜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3에서 2를 빼버리면 1이 되겠죠.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1짜리로서 이렇게 fx 빼기 gx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또 두 번째로 뭘 줬어, 나한테? 이번엔 gx라는 애랑 hx라는 애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이번에는 접한다고 줬어. 걔는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이번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바로 가자. 얘 빼기 얘는 0이다라고 하면 그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최고층에서 2였잖아요. 얘는 1차 함수였잖아. 얘는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보고 있었던 건 뭐였어? 누구랑 누구의 관계였니? F와 H의 관계였지. 잘 봐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랑 G의 관계랑 그 다음에 G랑 H의 관계야. 됐나요? 근데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fx랑 뭐야? hx랑 같다. 즉 fx 빼기 hx는 0이다라는 방정식에 관심이 있는 중이란 말이야. 내가 얻어놓은 식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뭐 하면? 더하면. 그죠? gx가 사라지면서 알아서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fx-hx라는 모양이 나올 거야. 다시 얘랑 얘랑 뭐 하면? 더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식을 만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0이다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있었을 텐데 그 두 개의 근이 합이 얼마고요? 합이 얼마고? 지금 2였고 곱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라는 정보를 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당연히 나는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 식을 두 개 마련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계수라고 해봤자 알파랑 베타로만 다 이루어져 있을 게 뻔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난 뭘 얻을 수 있겠어? 알파랑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식이 지금 봐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흐름들, 요거라든지 그러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흐름들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랑 얘 관계를 줬을 때는 나는 fx랑 gx의 차 함수라고 한 두 개를 뺀 함수의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다음 마찬가지죠. 얘랑 얘의 관계, 접한다라는 이 관계. 그 다음에 여기는 접하는 그 접점의 x좌표까지 나한테 준 이상 나는 gx 빼기 hx라고 하는 요 차 함수의 뭐를?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랑 얘의 관계에서 그럼 결국 fx 빼기 hx라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얘랑 얘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니?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딱 잡아가면은 되게 쉽게 식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계산은 생략해도 되죠? 오케이? 계산 좀 귀찮을 것 같아.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3번은 인수분해 하는 거였고 4번으로 가봅시다. 자, 4번 보자. fx가 x 절대값 x 마이너스 4x 플러스 p라고 줬어요. 그래요. 이거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되게 쉽지 않았어? 봐봐. 일단 얘가 0이면 어때? 얘가 0이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0이었으면 얘가 지금 우함수, 기함수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절대값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지금 p가 0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x의 절대값 x랑 똑같을 거고 플러스 4x랑 똑같을 거라고. 얘를 마이너스로 다시 묶어주게 되면은 x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4x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x랑 똑같아집니다. 즉 얘는 기함수가 맞군요. 라고 그냥 정의대로 풀면 그냥 풀리는 문제였고.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얘들아? 방정식,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실근의 합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방정식으로 바로 근데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둘 다 0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이 식이 x 절대값 x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p는 0 이렇게 됐었잖아. 됐나요? 그럼 이 p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p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나는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만 열심히 그려서 이제 p 값을 위아래로 조절해 가면서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관찰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괜찮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대.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들아? 일단은 x가 양수인 쪽에서 생각을 해준다면 선생님이 갑자기 또 x축, y축을 그렸죠. 이유는 뭐겠어? 일단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인수형으로 생각하겠다는 소리고 절대값인데 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필수 보조선이 되니까 그린 거야. 이제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안 해도 괜찮죠? 됐어? 가보자. 어쨌든 0보다 큰 쪽에서는 뭘 그리면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4x를 그리면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4x를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 뭘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를 그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그치? 마치 3차 함수의 모양처럼 생겼지만 얘는 2차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p가 3인 거니까 내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얘 최고차항계수 몇이야 얘들아? 1이죠. 근데 여기는 얘가 4잖아. 그럼 여기는 반 자르면 얘가 몇이야? 2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 4겠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겠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었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나는 교점은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 이렇게 총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줬어? 실근의 합은 8이라고 줬어요. 근데 가만히 봐봐. 얘랑 더하면 얼마야? 2에서 대칭이었으니까 얘랑 더하면은 4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값이지. 더하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됩니다? 마지막 얘와 x축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3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 녀석과 얘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니 최대값은 몇 개니를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려지면 2개, 여기 1개, 요렇게 그려지면 몇 개? 3개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답은 기억 D가 3번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해석을 누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래프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어때? 별로 난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프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프의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5번. 이건 또 뭐야? 보자. X축 위에 A점,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B점이 있는데 두 점 A, B의 X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이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선분들을 이용해서 A, B를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했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야 얘들아? 이렇게 또 그래프 하나 그려놓겠죠. 대칭축은 얼마였을 거야? 0이었을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또 어디야? 대칭되게 요렇게 1. 되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X축 위에 점이었으니까 여기서 X축도 그려야겠네. 1면 1이니까 1보다 좀 작은 쪽에 그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축 이렇게 하나 그려주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그지? B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나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었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B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여기서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최단거리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는 이렇게 가나 그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쫙쫙쫙 다 펴버리면 결국 이렇게 돼 있는 요 길이가 궁금한 거구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게 뭐야? 최대가 되고 싶었어. 그러면은 일단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A는 한쪽, B는 반대쪽 이렇게 있어야 일단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A를 이쪽에다 고정을 해놓고 B를 이쪽에다 고정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뒤집어도 대칭성 때문에 똑같이 유지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사실 무조건 여기 박혀 있는 게 가장 길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A는 여기다 고정시켜 버리면 되니까 요 길이까지는 지금 현재 고정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잡으면 그 T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가 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T잖아요. 에다가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2-T 제곱이 되겠지 라고 하는
요 녀석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1이었으니까 더하기 1까지 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식도 되게 심플하네, 그지?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면 되게 편하게 나와요. 그리고 식이 나왔을 땐 그 다음부터는 답은 더 쉽게 나와요. 됐죠? 됐습니다. 넘어가요. 답 안 해줘도 되죠? 오케이? 다음 봅시다. 6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는 k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각각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야. 그랬을 때 삼각형 A 와, 이것도 장난 아니네. 이것도 봐봐. 그냥 심플하게 크게 한번 그려보자. 그냥 좀 과장을 해볼게.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 다시 얘가 y는 뭐야? kx 이렇게 된 거고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요 점이 a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b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의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현재 베타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돼 있어? 요 점에서의 접선이래. 얘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달라는 소리네. 그 다음에 얘에서의 접선이래. 이렇게 그려달라는 소리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또 이렇게 있었나 봐요. 요 점이 C래요. 뭐야? 됐어? 여기는 얘 C래. 그러면 봐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의 뭘 구해주세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래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잘 봐봐. 이 넓이를 와, 이거 어렵다, 문제가. 되게 어렵네. 일단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잠깐만 확인을 해보니까 더한 게 4래. 저 더한 게 4라는 건 지금 얘랑 얘의 관계만 가지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다시. 일단은 첫 번째로 x제곱 마이너스 1은 뭐야, 저게? kx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거는 결국 K값이 얼마입니다? 4입니다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여기서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좀 해야겠다. 어휴. 어렵네요. 자, 봐. 되게 어렵다.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 이게 낫겠다. 잘 봐봐. 선생님이 예전에 마술을 배웠다고 했었죠. 그죠? 마술 강사도 한 7년 정도 했었다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려고 카드를 꺼낸 게 아니라 오케이? 이 카드는 지금 요것 때문에 꺼낸 거야. 지금 요 옆면을 봐봐야 돼. 옆면. 요 옆면에 넓이가 있지. 옆면 넓이 있지. 내가 여기는 얘를 이렇게 좀 비틀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아까 요 넓이랑 아까 그 넓이는 어떻게 했어? 같겠죠. 요거 이해돼? 다시 이렇게 봐도 똑같지.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모양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라고 생각해도 이 넓이나 아까 그 넓이나 처음 직사각형 넓이나 다 같을 수밖에 없지. 요거 이해돼?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느낌이야? 실제로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는 이 길이들을 무한히 더한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적분의 개념으로 넓이를 계산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됐어라고 한다면 그 넓이랑 당연히 이 길이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요 요 길이들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어. 심지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여기만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이가 전부 다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심지어는 요거 잘라서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잖아.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넓이랑 그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애시당초. 이해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어차피 지금 구하고 싶은 넓이가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인 건 맞거든? 그런데 전부 다 얘네들을 봐봐.
이 길이 다시 요걸 색깔을 이렇게 하자. 요 길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 넓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이게 만약에 고무판이었다고 생각해봐. 이 고무판을 딱 잡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를 좀 변형시켰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도 여전히 똑같겠죠.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지금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려고 하냐면 요 녀석을 비틀어서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 녀석을 X축 역할을 하게 만들고 싶어. 그 개념을 전문 용어로 차함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지금 요 녀석을 fx라고 해보자. 이게 fx였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내가 fx라고 하는 함수는 저렇게 생겼겠지만 fx-4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다시 요렇게 되는 요 함수를 만들어. 근데 요 함수를 만들 때 일단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니?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냐면 요 길이들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촥 눌러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4x라는 걸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x축으로 내려버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얘들아, 이 상태에서 요 점에서의 이렇게 접선과 요 점에서의 이렇게 접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곧 얘의 넓이랑 똑같지 않을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넓이랑 지금 요 넓이가 똑같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좀 어려운 개념,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냥 관계로만 가지고 생각해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관계야. 우리가 속도를 생각할 때도 뭐야? 절대 속도라는 건 세상에 존재 안 해? 안 하죠. 속도는 항상 뭐야? 상대 속도예요. 그렇지 않니? 내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기준으로 해놓고 나서 간다는 소리지. 나는 실제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니? 왜? 태양계를 돌고 있잖아. 그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절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상대 속도가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관계가 진짜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함부로 X축이랑 Y축을 안 그리는 거예요. 왜? X축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고 Y축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니까 너무 복잡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 하나만 그려놓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들을 한번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봐. 여기는 이 2차 함수랑 여기는 얘의 관계로 알파랑 베타가 만들어졌지. 됐어? 다시 여기는 요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로 알파랑 베타가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관계로 요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관계로 여기는 이 직선 두 개가 만들어졌지.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이랑 요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관계로 요 두 개가 만들어졌지.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관계들과 이 관계들은 완벽하게 어때?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펴놓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걸 식으로 한번 좀 증명해 볼게. 봐봐.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gx라고 해보자. 여기는 얘를 hx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보자. 요거 f죠. f 그 다음에 4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나는 fx-4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x-알파랑 x-베타라는 사실은 얻어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때? gx랑 누구의 관계야? 요 녀석의 관계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fx 빼기 뭐야? gx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 fx 빼기 gx가 뭐가 되겠니?
최고차항 얘에서 지금 직선을 뺀 거니까 여전히 1차식이 될 게 분명한데 얘는 근이 뭐야? 알파로 중근을 갖고 있는 중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해돼요? 얘랑 얘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fx랑 뭐야? hx를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는 요 점이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를 그냥 이대로 연립하면 돼. 그렇지 않니? fx가 사라지면서 gx는 h라는 결과가 나올 거야. 얘랑 연립한 결과가 여기는 요 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현재 뭐가 됐어? 얘가 알파가 됐고 얘가 베타가 됐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였어. 그랬는데 여기는 요 녀석이 얘야. 잠깐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얘에서 얘를 빼볼까 얘들아? 얘에서 얘를 빼보자. 다시 얘에서 얘를 빼보자. 얘에서 얘를. 아니야. 얘에서 얘를 빼보자. 오케이?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gx 마이너스 4x가 되지. 그럼 얘는 현재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뭐가 돼? 관계가 되지. 됐어? 그 관계가 뭐야? 여기는 얘랑 얘랑 연립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럼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를 뺀 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얘는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뭐야? 지금 현재 얘가 얘의 그래프가 뭐가 돼야 돼? 요 점에서의 접선이 돼야 돼. 요거 이해되니? 지금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 얘 빼기 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들아 이 함수는 뭐였어요? fx 빼기 4x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 직선은 뭐가 돼야 돼? gx 빼기 4x가 돼야 돼. 이해돼? 마찬가지로 hx 빼기 뭐야? 4x를 해준 결과를 생각해보면 얘랑 얘에서 얘를 뺀 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는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네들 어차피 사라지면서 1차 함수 이렇게 잡힐 거거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여기는 요 점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잘 봐봐. 여기가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 마이너스 알파라고. 됐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의 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되는지만 우리 확인해 보자.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이거잖아, 이거. 맞아? 그러면은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랑 요 녀석이랑 뭐 하는지 접하는지만 찾으면 되잖아. 됐어? 얘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x 마이너스 베타랑 이렇게 된 거죠. 알파랑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얘랑 얘가 뭐야? 알파, x는 알파라는 근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얘는 얘다라고 생각한다면 x는 알파다라는 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알파라는 중근이 생겨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 녀석의 알파에서의 접선이 된다는 뜻이야. 되게 어렵죠? 이해돼요,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미분을 배웠다면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예요? x 더하기 알파 베타잖아. 이거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2알파 빼기 알파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증명이 돼요. 오케이? 자꾸 미분 얘기해서 미안해요. 미분한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좀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한번 해봤어. 알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결론을 참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결론을. 그러니까 결국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관계거든, 관계. 알겠죠? 그 관계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얼마나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관계, 얘랑 얘의 관계,
또 얘랑 얘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똑같은 관계들로서 이렇게 밀려서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밀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저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나중에 좀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상황에 대한 분석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아이고 어렵다 그죠?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 미안해. 다시 정리할게. 다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야? 아,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렇게 관계를 놓고 왔어. 이거 너무 어려워. 여기서 이 교점을 찾는다고 해도 어때? 세 점의 좌표를 알고 그거 가지고 뭐 사선 공식이나 뭐 신발끈 공식 같은 걸로 넓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란 말이야. 아니면 뭐 다 잘라서 붙이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이렇게 구하든지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가 알파였고 얘가 베타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 지금 fx 빼기 4x라는 이 녀석이었다면,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가 지금 저기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뭐야? 완전히 대칭이잖아요. 그지? 얘는 지금 x는 2대칭이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만 하면 되겠어? 여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만 알고 요 기울기만 알면 이 길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곱해서 그냥 답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얘가 당연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얼마니? 얘에서 얘를 뺀 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를 구하러 가자. 아까 구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구하러 가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 이 녀석과 x 마이너스 베타를 지나는 어떤 기울기가 지금 현재 나는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접한다는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중근을 가져야 하거든. 됐어?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서 베타라는 근이 하나 생겼던 거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뭐가 된다? x가 m 더하기 알파가 된다라고 해서 근이 또 하나 생기게 될 텐데, 그 녀석이 베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울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다시 얘의 기울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다면, 이 길이가 이거였다면 여기 길이에다가 얘를 곱해준 게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랑 곱한 결과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될 게 분명하니까 얘랑 곱해버리면 4분의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는 얘 다시 x제곱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였잖아 지금 현재. 그럼 이걸 가지고 두근의 차공식을 한번 써주게 되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인데 16 플러스 4니까 루트 20이 되거든. 루트 20이니까 얘는 20 루트 20의 4 이렇게 될 거야. 약분해주면 5 루트 20이니까 여기서 2가 빠져나가면 얘는 10 루트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계산량이 생각보다 어때? 많지 않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개 어렵죠? 그렇지. 선생님이 그래요. 이건 좀 어려웠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얘 풀이는 어려웠어. 근데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봐. 다시 한번. 여기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같아요라는 그 인식을 처음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넓이 구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다시 이 상황에서 이 넓이 구하라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일단 너희가 첫 번째로는 이 상황이 이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라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이걸 어떤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라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중이야.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어떻게 바라보겠다는 소리야? 얘를 요렇게 바라보겠다는 소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해석도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그런 흐름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요거까지 다 이해됐나요? 생각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게 됐다면 이제 두 번째로 여기는 요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니까 얘 곱하기 얘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또 일부러 구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빼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x의 길이를 통해서 y의 길이를 항상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기울기에서 나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는 얘의 기울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이 녀석의 기울기에 관심이 너무나 관심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얘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근데 몰라. 모르면 뭐해? 가정해. 됐어? 모르면 가정해. 근데 얘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b, 0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정한 것뿐이야.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연립했을 때 뭐 해야 돼? 중근을 가져야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중근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 사실. 그럼 원래는 얘를 다 전개해서 얘 판별식을 쓰는 게 사실은 맞지만 판별식을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없죠. 그죠?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중근이라는 거는 그냥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걔가 똑같은 근을 가지면 되는데 똑같은 근이 뭐였으면 좋겠어? 베타였으면 좋겠다. 똑같은 근 베타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약분했을 때 남은 1차 방정식이 여전히 베타라는 근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요 녀석이 이렇게 됐는데 그 x값이 베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었다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다. 애시당초 기울기를 구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놨어.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제 이 길이의 관계가 요거 배 차이 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에다가 그만큼을 곱해서 얘가 된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게 넓이였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생각한 거고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제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갑자기. 그럼 당연히 우린 두 근의 차로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흐름 자체가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딱 타겟을 잡고 그걸 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타겟을 잡고 구하고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궁금한 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할지 그 흐름들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근 가지면 무조건 판별식이야. 그것도 아닌 거야. 알겠죠? 그리고 넓이를 구해서 무조건 이 넓이를 구한다. 이것도 아닌 거야. 항상 어때? 선생님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니 얘들아? 변형이죠. 맞아요. 변형이죠. 주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편하게, 내가 해석하기 편하게, 내가 뭔가 구하기 편하게 자꾸 바꾸는 그런 능력을 수학에서는 되게 크게 취급을 해줘요. 왜? 그렇게 하면 어때?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거든. 오케이? 얘 해설을 어떻게 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이 점은 좌표 다 열심히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구해라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상황 자체를 조금 심플하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봅시다. 그러니까 두 함수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 만약에 fx랑 g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fx 빼기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아까는 그 gx가 직선이었잖아. 그지? 직선이었으니까 이렇게 바꾼다 이런 느낌이라면 원래 그러니까 이 느낌을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의 일단 함수값 중에서 0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겠어? 그 교점을 집어넣으면 같은 함수값이 나올 테니까 당연히 0이 될 게 분명해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 세 개의 점에서는 0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은 어때? gx가 더 크죠? fx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다 뺀 결과가 음수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는 양수값이 나올 거고 다시 음수값, 다시 양수값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요 차이들이 요만큼씩 빨간색으로 이만큼씩들이 차이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네들은 이만큼씩 파란색이 차이야. 그 차이들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까지 이렇게. 근데 빨간색은 지금 음수의 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파란색은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그 끝에 있는 값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이동시켜서 요 점이 함수값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끝에 있는 점들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서 다시 여기는 얘를 이런 식으로 다 x축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이 끝에 있는 점들이 지금 함수값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요 끝에 있는 이 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 놓은 이 함수가 두 개의 차 함수로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두 개를 뺀 거 있지. 그러니까 아까 y는 뭐였어? fx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y는 아까 kx였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를 빼서 fx 빼기 kx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x축을 기준으로 알파랑 베타에서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길이들이 이런 식으로 될 게 분명하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띌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식의 구조랑 여기 있는 얘의 차이들을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식의 구조가 완벽하게 뭐야? 이차 함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근으로 하는 이차 함수의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밖에 없어. 됐어? 이 해석을 지금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한 거야? 여기는 얘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야. 됐나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카드 중간에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모양 바꾸고 했을 때 넓이가 똑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다 비틀어진 거야. 얘를 x축 취급하겠어요. 얘 자체가 곡선이니까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이 녀석을 무슨 축 취급하겠어요? x축 취급하겠어요 라고 해서 그려진 그래프가 얘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거기 있는 그 흐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함수에 대한 생각을 지금 수학 상에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하에서도 하게 될 거고 수학 1, 수학 2에서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거기다 또 미적분까지 가겠죠. 그럼 그랬을 때 그 함수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유용한 해석 중에 하나가 지금 했던 이 차 함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항상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누구랑 누구랑 교점 이런 얘기하면 걔랑 걔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차 함수의 관점으로 함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생각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흐름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7번 봅시다. 직선 위를 움직이는 4개의 점 A, C, P, Q가 있대. A, C 뭐야? A, C, P, Q라고? 이렇게 있대. 아, 여기가 P인가 보다. P, Q 이렇게 됐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한대? 가만히 봅시다. 얘는 왼쪽으로 가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가는데 얘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매초 1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굳이 내가 얘를 이쪽으로 1초 가고 있어. 얘를 1초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고정해 놓고 얘가 2초만큼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매초 2씩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라고. 다 똑같은 개념들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요렇게 지금 요렇게 뭐가 있어? 하나의 삼각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또 하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삼각형이 매초 2의 속력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2초에서 3초 사이에서의 넓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그 넓이는 요만큼만 겹치니까 이 삼각형 모양이 될 텐데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삼각형 모양이 될 텐데 걔가 더 가게 되면은 갑자기 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고 거기서 더 가게 됐을 때 여전히 사각형 모양이었을 텐데 거기서 더 가게 되면 어때? 더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겹치는 부분의 모양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가 그럼 2에서 3초에서는 어디까지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몇이라고 했어? 4라고 줬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현재 얼마라고 줬어? 2라고 줬어. 그러면 매초 2의 속력으로 내가 2초 동안 가면 총 4만큼 움직인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매초 2의 속력으로 3초만큼 가면 6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거랑 요렇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거 다시 요렇게 있는 거에 딱 중간쯤에 어딘가에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된 모양으로 겹쳐진 넓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해석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알았으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처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갔었죠. 여기까지 넘어가서 한 이 정도 와가지고 얘랑 높이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상황. 얘가 현재 2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현재 4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넓이가 현재 궁금하구나. 저 넓이에 뭐가 궁금하다? 최대값이 궁금하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얘들아. 이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자, 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 오각형은 되게 귀찮을 것 같아. 내가 얘를 이렇게 딱 자른다고 하더라도 사각형이니까 너무 싫잖아, 그지? 어떻게 여기는 이 녀석, 그러니까 처음에 이 넓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 작정을 하는 게 가장 편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야. 알겠죠? 이 넓이를 어떤 도형이랑 어떤 도형들의 관계로 구할지. 알았어? 선생님은 딱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보이냐면 이 전체의 뭐에서 삼각형에서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빼버리면 되게 심플한 형태로 구할 수 있겠네. 사각형까지 안 가도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처음에 보이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봐. 여기는 이 삼각형은 그 비율 자체가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 삼각형은 그 비율 자체가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이 비율 관계는 항상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t초만큼 간 거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2t가 되겠지, 2t. 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t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봅시다.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 얘가 2t-4가 되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그럼? 얘는 2t-2가 되겠지. 2t-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여기는 요 삼각형은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얘와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일 거거든? 1대2일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t-1이 될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1대1이니까 얘가 2t-4 그대로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럼 나는 이 길이, 이 넓이랑 여기는 이 넓이 구하는 건 너무나 쉬운 상황이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려고 이제부터 노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여기는 가장 밑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t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나의 관심사는 어디로 옮겨가면 되겠어? 높이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 높이를 구하려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가 보이네? 뭐가 보여? 여기는 이 길이가 뭐야? h겠네. 맞아? 또 여기는 이 길이가 뭐겠어? 이 길이가 뭐겠어? 2h겠지. 그럼 이 전체 길이가 뭐야? 3h니까 얘가 3h란 소리니까. 됐어? h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t가 되겠네. 끝났네. 여기는 얘가 3분의 2t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즉 2t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t에서 얘 넓이 빼기 얘 넓이를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t에 대한 2차식으로서 st를 난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st를 가지고 t가 2에서 3 사이에서 뭘 구할 거야? 최대값이 얼마 나오는지를 구할 거야 라고 하면 해석 자체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얘는 오히려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이것이 수능. 여기 질문. 1번. 또. 됐어? 여기까지 숙제 못했구만. 아니야? 다 했어? 괜찮았니? 1번만 보자, 그럼. 근데 1번은 17번. 이번에는 어려운 게 없었나 보다, 그지? 그래요. 1번만 간단하게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랑 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하고 A랑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랑 D라고 했어. A, B, C, D를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고 싶었대. 천천히 볼까? 일단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X축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Y축도 여기서 그릴 거야. 왜냐면 여기는 이 녀석이 N제곱일 거거든.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게 현재 FX였을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2nx 플러스 1입니다. 2n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점 1을 지나는 기울기가 2n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네요. y는 2nx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림을 그리긴 했거든.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A,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얘를 C와 D라고 하기로 했으니 여기는 이 넓이, 그죠? 여기는 요 넓이가 66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끝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뭐 하면 되겠어? 다시 X제곱 플러스 N제곱이랑 2nx 플러스 1 연립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냥. 그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의 근은 현재 n-1과 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n-1과 n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누가 뭐래도 2고요. 됐죠? 요걸 집어넣은, 이걸 뭐 여기다 넣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여기다 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값과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값과 해가지고 여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n에 대한 식으로 구해서 걔가 66이 된다라고 해서 n이 정수, 자연수란 정보 있으니까 부정 방정식 통해서 열심히 노가다 떼어주면 n값 하나 딱 나오겠다. 근데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연수 값이 하나만 나오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죠?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네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그럼 오늘의 본론. 아이고. 좋아요. 질문하는데 거의 1시간 반을 써버렸네. 그죠? 진도 나가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밖에 없어.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기서 고차방정식 이쪽에서는 사실 이게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2차가 아니라 3차거든. 그러면 근이 하나 더 생기니까 걔네들의 관계를 생각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수는 있어. 근데 개념은 어때? 별로 없어. 별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문제 풀이를 선생님이 열심히 해주는 것보다 일단 너희가 직접 풀어보면서 해결 전략들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괜찮은 거, 해석할 만한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보자. 한번 스캔을 해볼게. 일단은 이런 문제 뭐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지? 인수분해해서 뭐 1차 2개, 뭐 2차 하나 나올 것 같네. 그럼 2차가 하나가 허근이 나올 것 같네. 그래서 그냥 근계수 관계 열심히 이용하면 답이 나올 것 같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2번은 그냥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주세요라는 뜻인 것 같고요. 얘는 우리 상반식 다 기억나죠? 상반식 해결 전략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넘어가고 4번에서는 얘가 중근을 간다. 이거는 그래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처음에 인수분해 했을 때 당연히 K가 없어져야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당연히 국룰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이랑 5랑 K 더하기 4랑 K잖아요. 그럼 얘가 현재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얘가 지금 x 더하기 1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 베타 이렇게 총 3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중근을 갖고 싶대요 라고 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 하나야. 중근을 갖고 싶었대 라고 해서 얘의 판별식이 0이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오케이? 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쓴 거야. 이해되죠? 왜 안 돼? 얘랑 0인 것도 중근을 가는 건 다시 얘랑 같은 것도 중근을 가는 건 맞지만 얘랑 같은 것도 여전히 뭐야? 중근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얘의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k 값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중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 간단한 생각만 놓치지 말자. 오케이? 되게 간단한 생각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그 다음 요것도 좀 재밌네 문제가. 얘들아 요거 있잖아. 선생님이 그 2차 방정식 할 때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거 딱 보자마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답이 3번이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잠깐 관찰을 해봐. 알겠죠? 잠깐 관찰을 해봐. 여기는 얘가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봤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1-알파. 요 녀석이 1-베타. 저 녀석이 1-감마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얘들아? 가 되겠죠. 다시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x-알파, x-베타, x-감마가 뭐가 된다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잖아. 저기다 1 집어넣은 게 답이겠지라는 느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딱 들어가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감마, 1-알파, 1-베타. 1-알파, 1-베타, 1-감마라고? 그럼 얘기다 1 넣은 게 답이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럼 여기 이거 없어지네. 마이너스 10이네. 답은 3번이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게 인수정리의 위대함입니다. 알겠죠? 딱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야 되게 쉽잖아. 그냥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잡히잖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잠깐 있는데 잘 들어봐봐 얘들아. 우리가 x세제곱은 1이라는 거나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니까 오메가 찐이라는 거랑 오메가 짭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심도 있게 공부를 했었잖아. 근데 x의 세제곱이 8이 되는 녀석이나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이런 녀석에 대한 건 사실 공부한 적이 없긴 하죠. 맞아요? 공부한 적이 없긴 하죠. 그런데 얘를 넘겨서 생각하면 2분의 x의 전체 세제곱은 1이라고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럼 저기서 2분의 x가 뭐였단 소리야? 오메가였단 소리지. 맞아? 그럼 x값을 2오메가였단 소리네. 이해됩니다? 얘는 2오메가 짭이었단 소리네.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랑 오메가 짭에 대한 성질을 잠깐만 다시 떠올려 보면 이 문제가 되게 쉽게 해결이 돼요. 잘 봐봐. 우리가 얘는 지금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뭐야?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오메가 짭이잖아. 그죠? 그럼 오메가 짭에 대한 성질을 잠깐 떠올려 봐.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두근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였고? 1이었고 오메가 반은 얼마였어? 1이었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였고? 마이너스 1이었고 됐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뭐였어? 1이었어.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니?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첫 번째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은 마이너스 오메가 1이 되는 거야. 봐. 됐나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라느랑 항상 관련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는 얘를 해결하기는 조금 귀찮아. 그쵸?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거야, 우리.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얘는 마이너스에 뭐가 되겠어?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1의 바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라. 오케이? 저기는 쟤는 뭐라고? 2오메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때? 4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1 바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되니? 근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야? 1이잖아. 답은 4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석을 했을 때 뭐가 생겨? 굉장한 이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는 걔가 이용 가치가 굉장히 충분할 때 개념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죠? 이용 가치가 사실 되게 충분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8이 되는 거, 얘가 27이 되는 거 전부 다 오메가로서의 의미들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지 않니? 이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흐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막 열심히 계산해서 막 푸는 그런 느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되게 막 이용하는 느낌이야.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 이거 다 이해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용하는 느낌들을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게 어렵지 않네요, 여기서는. 다 비슷한 얘기들. 그래요. 상반씩 다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좋습니다. 크게 유의미해 보이는 문제가 좋아. 괜찮다, 이거.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식을 3개나 줬지. 근데 그 식의 구조가 어때? 다 똑같지. 그치? 완전 다 똑같지. 그럼 저기 문제를 뭐라고 바라봐달라는 소릴까? 라는 것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분의 1은 0입니다. 의 근이 a랑 b랑 c였군요. 라는 뜻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3개나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 식에다가 a를 넣은 거야, b를 넣은 거야, c를 넣은 거야 라는 이렇게 딱 3가지 식을 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주는데 거기는 걔를 이런 식으로 준 거구나 라고 그냥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뭐가 있어? 당연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입니다? 1입니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얼마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abc가 얼마군요? 9분의 1이군요. 지금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관점 자체만 이런 식의 관점을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처음에 보면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봐도 저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흐름을 잡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잡아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어? 넘어가고요. 다음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는 얘들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x의 n차 방정식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할까? 이 숫자를 뭐라고 할까? 별이라고 할게. 그냥 상수항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 n차 방정식이니까 얘 그는 알파 1, 알파 2, 땡땡땡, 알파 n까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n차 방정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만 기억하자. 오케이? 딱 하나만.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해서 다 더한 알파 n까지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항상 무조건 다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근이라면 거기는 걔를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소리고 인수분해가 다 된다는 소리잖아. 걔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 개수를 구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요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거랑 주어져 있는 거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그죠? 얘는 100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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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제곱이야. 그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얘네들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성립할 게 분명한데 그러면 알파1의 100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0 알파1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을 지금 몇 개? 100개를. 이런 애들을 100개를 더해달라는 소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 10에다가 알파1부터 알파 100까지 다 더한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10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런데 99항에 그죠? 99차 항의 개수는 0이었으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답은 당연히 마이너스 10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흐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간단해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안 해봤으면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 해석이 그냥 자기 있게 돼버리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떨까 얘들아? 잘 봐봐. 이런 것도 그냥 보여줄게. 여기는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나한테 전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중근이 아닌 근으로 또 갖는다라고 전달해 줬어. 근데 얘가 유리계수를 가지고 있어.
얘를 중근이 아닌 근으로 갔는데 그럼 여기는 얘의 켤레가 다른 한 근일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고 남은 거가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얘 4개 더한 게 마이너스 6이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4개의 근이 다 나왔으니까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를 다 집어넣고 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보고 여기는 얘는 뭐야? A, B, C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는 여기는 얘에다 1 집어넣은 결과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6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 다시 이걸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x제곱에 2개 더하면 4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개 곱하면 얼마야? 1이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는 중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됐어? 그냥 이 식에다 뭘 넣으면 된다고? 1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방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할까?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서 여기는 얘랑 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거 전개한 식에서 A, B, C를 구하거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궁금한 게 하필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잖아. 이거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 정보야. 만약에 2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고맙게도 줬으면은 이걸 잘 받아 먹어야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였어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말할 것도 없어. 이쪽이 다 0이 될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여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6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은 얘는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관찰하고 그다음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풀면 편하게 풀 수 있을지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전이 세워졌을 때 식을 써주면 된다라는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등수학을 하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봐봐.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인데 두억은 알파랑 알파 제곱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저 알파는 뭐일 수밖에 없다? 오메가일 수밖에 없다. 왜일까? 켤레잖아, 그지? 쟤네들은 켤레여야 되거든. 알파 제곱이라는 게 알파 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지? 그 관계는 뭐밖에 없었어? 오메가밖에 없었잖아. 제곱하면 2번 가는 건데 뒤로 한 번 가는 거랑 2번 가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런 거는 오메가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쟤는 오메가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들도 잘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여기는 얘를 대충 쟤는 오메가를 했었어. 그냥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쟤는 오메가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알겠지? 넘어갑시다. 넘어갈게. 넘어갑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이구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 어때? 그냥 오메가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를 줍니다. 맞아요? 넘어가고요. 그래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활용까지 하면은 끝나죠. 그래요. 얘들아, 공통근 개념 혹시 잘 잡혀있니? 공통근을 갖는다 라는 이런 정보를 딱 봤어. 어떻게 해결한다, 해결 전략 딱 잡혀있나요?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공통근의 해결 전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혀있어? 2개를 빼. 2개를 빼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개념 설명 다시 간단하게만 해줄게 얘들아. 공통근에 대한 개념은 공통인수에 대한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성을 가져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다항식 입장에서는 인수잖아. 근데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야? 근이죠.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인수는 방정식의 근의 역할과 되게 유사한 역할이야. 당연히. 그죠? 그랬을 때 gx라고 하는 게 뭐야? 얘가 x-알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달려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랑 얘는 지금 공통인 인수 x-알파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두 개를 내가 뭐 해도 더하거나 뺀다고 하더라도 x-알파가 공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뭐 하는 거야? 더하거나 빼는 거밖에 안 되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도 이 하나의 요 다항식은 x-알파라는 공통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얘네들의 공통 인수는 반드시 이쪽에 인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얘를 공통 근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알파가 생기고 알파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도 당연히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알파가 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뭘 갖는다고? 공통 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 두 개를 뭐 해버려? 빼버리는 거야. 이유는 뭘까? 쟤네들이 2차식, 2차식이었는데 두 개를 빼버리면 1차식이 되잖아. 그 1차식이면 근이 되게 쉽게 보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공통근을 찾기 되게 용이한 형태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빼버리는 거지. 그럼 빼버리면 a 빼기 b에 뭐가 돼? x.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ab로 묶어버리면 b-a니까 마이너스에 a-b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a랑 b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a-b는 약분해도 괜찮고 묶어서 생각한다면 x-ab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여기는 얘는 근이 ab분의 1밖에 없단 말이야. 됐어?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공통근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 자체를 각각 구하기가 힘들지만 1차식을 만들어 버렸을 때 해결 전략이 굉장히 편해지니까 두 개를 빼버려서 1차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근을 쉽게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공통근의 해결 전략이 되는. 그래서 두 개의 공통근을 그러니까 두 개의 방정식을 봤을 때 공통근 얘기가 나오면 두 개를 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빼가지고 여긴 얘가 근이구만. 그럼 여기는 얘가 뭐야? 얘가 현재 알파라는 소리잖아. 이런 느낌이야. 그럼 당연히 AB분의 1이 얘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AB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식 하나, 여기 식 하나 두 개 연립해서 AB 다 구할 수 있고 AB가 나오면 알파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공통근 얘기 나면 그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됐고요. 다음 이거는 얘들아 잠깐만 요거 봐봐. 아니야 잘못 봤어. 넘어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니까 시간 좀 있죠. 최대한 풀어봅시다. 알겠죠? 최대한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는 이렇게 쭉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안 되는 거 쭉 질문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좋아요. 고생했습니다.